안녕하세요. 2020년 4월 18일 5분 브리핑입니다. 전 세계에서 나온 최신 데이터들 중에서요. 여러분의 오늘을 바꿀 수 있는 가장 명료한 정보만 쏙쏙 뽑아 정리해 드릴게요. 네, 어제의 데이터가 바로 오늘의 경쟁력이 되는 거죠. 저희는 어제의 기록들을 깊이 분석해서 여러분이 오늘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실행 가능한 지식으로 바꿔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4가지 핵심 주제, 바로 이거예요. 생산성, 그리고 뇌 건강 이야기, 또 AI 시대의 커리어 전략,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을 좀 깊숙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혹시 이런 날 없으세요? 어떤 날은 일이 막 술술 풀리는데 또 어떤 날은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처럼 답답하고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단순히 오늘은 의지가 좀 부족했나? 하는 그런 의지력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어요? 무려 40분입니다. 토론토 대학교의 최신 연구를 보니까요. 우리가 매일 느끼는 이 정신적 명료함의 차이가 하루 생산성에서 자그마치 40분이라는 격차를 만들어낸다고 해요. 아니 40분이라는 시간이 대체 어느 정도냐고요? 바로 이겁니다. 정신이 정말 맑은 날에는요. 평소보다 더 높은 목표를 세우고도 그걸 거의 다 해내요. 반면에 머리가 좀 흐릿한 날에는 맨날 하던 일조차 제대로 끝내기가 힘든 거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여러분의 의지력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순전히 컨디션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쨍하게 맑은 상태로 더 많은 날을 보낼 수 있을까요? 연구가 제시하는 답은요, 의외로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전날 밤 푹 자고 가장 머리 아프고 복잡한 일은 오전에 딱 처리하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너무 지치지 않게 번아웃을 피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 생산성 문제를 우리 몸속 더 깊은 곳, 그러니까 우리 생물학적인 메커니즘하고 한번 연결해 볼게요. 바로 이주기 리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몸의 생체 시계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근데 이 시계가 단순히 아침에 우리를 깨우는 알람 역할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 이 슬라이드는 정말 주목해서 보셔야 합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연구 결과인데 이게 정말 놀랍습니다. 매일의 생활 리듬이 일정한 사람의 뇌는요. 기억과 감정을 담당하는 핵심 영역, 그러니까 해마랑 편도체의 부피가 물리적으로 보존이 된대요. 그런데 반대로 이 리듬이 막 깨져버리면 이 중요한 영역들이 더 빨리 줄어들어서 심하면 뇌 위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생각해보면 가장 강력한 뇌 건강 전략은 무슨 비싼 영양제나 복잡한 두뇌 훈련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건 바로 매일 아침 그냥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이 단순한 습관 하나일 수 있어요. 이것만으로도 우리의 소중한 뇌를 지킬 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우리 몸속의 생체시계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제는 눈을 바깥으로 돌려서 우리를 둘러싼 외부 환경, 특히 AI와 온갖 방해 요소로 가득 찬 요즘의 업무 환경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23분 15초. 스피거와이즈 보고서에 나온 숫자인데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우리가 딱 한 번 방해를 받은 뒤에 원래 하던 일에 다시 완전히 몰입하는 데 걸리는 평균 시간이라고 합니다. 카톡 알림 한 번에 거의 23분어치 집중력이 날아가는 셈이죠.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집중력의 손실을 막기 위한 아주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포모도로 기법인데요. 딱 25분만 타이머 맞춰놓고 모든 방해를 차단한 채 한 가지 일에만 몰두하는 거예요. 그리고 5분 쉬고 이걸 반복하는 거죠. 이 간단한 방법이 우리 뇌가 다시 집중력을 꽉 붙잡을 시간을 벌어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다가올 AI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진짜 필요한 능력은 뭘까요? 이제는 AI를 그냥 쓰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진짜 중요한 건 AI가 뱉어낸 결과물을 제대로 관리하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검증하고 또 그 데이터가 가진 의미를 윤리적으로 해석해내는 능력. 바로 이런 능력이 앞으로 가장 높은 가치를 인정받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가장 개인적이면서도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 수 있겠네요. 바로 우리가 왜 이렇게 무언가를 성취하려고 애쓰는지 그 욕구 이면에 숨겨진 심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행동과학 보고서에 이런 문장이 쓸렸습니다. 어린 시절 네가 자랑스럽다는 말을 듣지 못한 아이는 성취에 중독된 어른이 된다. 이 문장이 성취 중독이라는 개념을 정말 날카롭게 꿰뚫고 있죠. 이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건강한 야망하고는 좀 달라요. 이건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둬도 속이 텅 빈 것처럼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다음 목표를 향해서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결국 번아웃으로 달려가게 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끝없는 덫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사우스 런던 사이콜로지에서 제시하는 5단계 방법이 아주 실용적입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이제 기준을 남들의 인정이 아니라 나 자신이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면의 가치에 두는 거죠. 그리고 그걸 생각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하나씩 옮겨보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모든 이야기들을요, 여러분의 삶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명확한 행동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이 질문을 딱 한 번만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만약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면 오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일은 과연 무엇일까? 바로 그게 여러분의 진짜 내면의 가치입니다. 그 일을 하세요. 이렇게 작은 변화가 모이면 우리는 흐릿했던 정신을 되찾고 하루에 덤으로 40분이라는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추가로 주어진 40분으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남겨드리면서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